유전 파트 한번 보자. 자, 유전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강의할 거니까 나대지 말고 잘 집중해 주시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듣도록 하시고요. 한번 좀 배웠으니까 좀 빠르게 정리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전 한번 볼까요? 유전. 자, 유전. 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형질, 그러니까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성질이야. 노란색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이에요, 둥글어요, 네모나라고 하는 걸 형질이라고 부르고 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유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멘델 시점으로 비포와 애프터로 구별할 수 있는데 멘델 이전 시대에는 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 현상이 당연하고 신의 뜻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봤단 말이야. 쟤는 왜 엄마 닮았죠? 신의 뜻이야. 쟤는 왜 아빠 닮았어요? 신의 뜻이야. 이렇게 봤는데 멘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이유는 부모의 형질, 그러니까 형질이라는 정보가 어떤 물질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야. 어떤 물질 속에 저장되고 있고 이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자손이 부모의 형질을 담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멘델 이전 시대에는 그냥 랜덤을 봤는데 멘델은 물질의 전달 과정을 본 거야. 어떤 형태에 대한 정보가 물질 속에 담겨져 있다. 그다음에 그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된 걸 이렇게 본 거야. 그럼 그 물질이 뭔데? 유전이 기생 원인 물질이니까 이걸 바로 유전인자라고 불렀어요. 유전자하고 똑같은 말이죠. 어떤 물질 속에 담겨 있고 그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부모를 담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멘델 이전 시대는 그 유전 현상을 랜덤으로 이해했다면 멘델은 물질의 전달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전달 과정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많은 규칙성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전달되는 현상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냈고 그 규칙성을 우리 뭐라 불렀어? 유전 법칙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게 바로 유전 법칙이야. 규칙성. 그러면 그런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뭔가 물질로서 존재하는 얘기야. 그 물질이 바로 뭔데? 유전인자야. 이 유전인자가 뭔데? 그건 몰라요. 아무튼 유전인자가 있어요. 근데 멘델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 멘델한테 물어봤어. 여기 둥콩이 있어요. 얘는 왜 둥글죠? 얘는 둥글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여기 줄무늬콩이 있어요. 얘는 왜 줄무늬콩이죠? 얘는 줄무늬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겠지. 두 개를 교배했을 때 둥콩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 거죠? 얘 유전자가 전달이 돼서 둥콩이 만들어진 거지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줄무늬콩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 거죠? 줄무늬전자가 전달되어서 줄무늬콩이 만들어진 거지 라고 설명했어. 근데 멘델을 아주 괴롭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둥무콩하고 둥무콩을 교배했어요. 그럼 멘델이 이론대로라면 얘는 둥무전자를 갖고 있을 거고 얘도 둥무전자를 갖고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줄무늬콩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전인자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말이 안 돼. 그렇죠? 이게 그럼 랜덤이라는 얘기냐. 멘델이 이론이 틀렸다는 얘기냐.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서 멘델은 설명이 안 되니까 3박 4일 동안 밥을 굶고서 심지어는 SNS 끊고요. 카톡 끊고 심지어는 인스타까지 끊었어요. 엄청 빡센데?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휴대폰 전원 껐어요. 그래서 그거 알았죠. 3박 4일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결국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한 가지 가설 세워. 혹시 이렇진 않을까? 라고 가설 세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놀라운 거야. 멘델이 한 업적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업적이지만 첫 번째 업적은 유전 현상을 물질의 전달 과정을 이해했어. 그래서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이게 첫 번째 업적이야. 두 번째 좀 소름 돋아요. 바로 뭐냐면 이 생명체의 몸속에 어떤 형질표나 유전 인자가 쌍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쌍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하나만 존재하지 않고 몇 개 존재한다. 두 개가 존재한다. 이거 멘델은 염색체의 존재를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근데 우리는 염색체 미리 배웠단 말이야. 쌍으로 존재해요. 우리 이 쌍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를 우리 뭐라 불렀지? 대유전자.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거.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고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단 말이야. 근데 멘델은 염색체의 존재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쌍으로 존재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멘델이 유전인자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자, 이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갑자기 둥무전자가 가면서 줄무늬전자가 바뀐다 이런 경우 없다. 두 번째는 얘는 쌍으로 존재한다. 쌍으로 존재한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쌍으로 존재하는 이 유전인자를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받았는데 이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를 우리 뭐라 그랬어요? 얘는 대립 유전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거죠. 후대 박들을 보니까 멘델이 염색체를 알았어? 우리는 몰랐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와 멘델 천재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더 소름 돋는 거야. 멘델은 이 대리유전자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서 생식을 할 때는 대리유전자가 분리가 돼. 그러니까 대리유전자가 두 개 있는데 이것이 드드득 분리가 돼서 생세포 하나씩만 들어가는 거야. 절반만. 감수의 과정을 잘 생각해봐. 두 개 중에서 하나씩만 생세포에 들어간단 말이야. 분리가 되어서 이거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정자나 남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런 제안을 했는데 바로 대리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된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개만 생세포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가 있다면 얘가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가 되어서 생세포로 들어갈 때는 라지 A를 갖고 있는 생세포와 스몰 A를 갖고 있는 생세포 두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지. 그렇죠? 멘델은 감수 분열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상을 했어요. 천재. 그래서 멘델이 30년 동안 수원에 처박혀서 콩을 갖고 연구했어. 사람 갖고 연구할 수는 없죠. 왜? 한 세대가 너무 길어. 몇 세대 거치려면 한 500년 살아야 돼. 불가능해. 그렇죠? 그 다음에 확률 따져야 되는데 사람은 자소수가 너무 적어.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콩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콩을 선택한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이 콩은 자료 교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 콩하고 이 콩 교배하면 어떤 콩이 나올까? 이게 가능해요. 근데 뭐 콩이 이 콩하고 교배하면 이 콩이 싫어요. 나 저 콩 난 내 스타일 아니에요. 싫어요. 막 이렇게 콩 뛰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은 저런 사람과 저런 사람 교배하면 어떤 애가 나올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콩을 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콩을 갖고 실험했고 콩을 갖고 실험한 결과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었고 그 단어가 바로 뭐야? 법칙이야. 멘델은 이 단어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 30년 걸렸어. 우린 한 5분 만에 이걸 해치울 거야. 그래서 멘델 30년 동안 한 업적을 우리는 5년 만에 우리가 날로 먹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불러? 날강도라 부르죠. 영어로는 호날두라고 부르겠죠. 근데 호날두는 포르투갈 사람인데. 아무튼 나대지 마시고 그래서 멘델 혹시 저기 들는 호날두? 알아요? 자, 그다음에 멘델이 30년 동안 한 업적 한번 우리 날로 먹어보자. 첫 번째 대리유전자를 만들었는데 이 대리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바로 대리유전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개는 아빠로부터, 그 중에 또 한 개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겠지. 그렇죠? 이게 바로 대리유전자야. 그 다음에 나중에 생식할 때는 이 대리유전자가 어떻게 돼? 분리가 돼. 그렇지? 분리가 돼서 각각 생세포 하나씩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이거 기억해야 돼. 자, 두 번째 우성. 세 번째 열성. 자, 우성 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유전자 중에서 표현되는 거, 발현되는 거. 이걸 바로 우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열성은 뭘까? 대리유전자 중에서 표현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짱 박혀 있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우성은 대문자로 써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시하고 열성은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성, 열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쌍으로 존재해야 돼요. 하나가 존재하는데 뭐 우성이고 열성이 없어. 그렇죠? 두 개가 있어서 서로 맞짱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인 것이 우성, 쌍을 친 것이 뭐야? 열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 영어는 이제 호모라고 해요. 호모. 그래서 이 호모나 어감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요즘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얘는 대리 유전자가 같은 이걸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라지 A 또는 스몰 A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잡종이 있어요. 잡종을 영어로 헤테로라고 해요. 헤테로라고 부르는데 잡종은 대리 유전자가 어떤 거?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이딴 식으로 가진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잡종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그 위에 훨씬 잠재. 잠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짱 박혀 있는 거죠. 소화되지 않고. 네. 그래서 잡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섯 번째 표현형이 있어요. 자, 표현형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쓰는 그냥 그리는 거야. 뭐 둥글다 또는 주름지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이걸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유전자형이 있는데 자 유전자형은
말 그대로 걔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표시해 준 거야. 라지 A, 스몰 a 또는 라지 A, 라지 A 또는 스몰 a, 스몰 a 있다고 이렇게 표시해 준 것을 바로 유전자의 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표현형과 유전자를 봤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야? 유전자요. 유전자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겠지, 그렇죠? 이것만 갖고서는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순종, 잡종 알 수 있는데 잡종, 순종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잡종 얘는 우성 순종, 얘는 열성 순종돼 있죠, 그렇죠? 순종, 잡종 구분할 수 있는데 표현형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멘델이 30년 동안 한 거 우리가 호날두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호날두. 자, 그다음에 멘델 실제로 이제 실험한 과정을 한번 쫓아가보자. 자, 멘델은 콩을 갖고 실험했어요. 콩을 갖고 실험했는데, 자, 콩의 모양이 있고요. 콩의 모양이 있고,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라지 A와 스몰 A, A가 있다 가져가자. 라지와 스몰 R이 좀 구분이 안 돼서 라지 A, 스몰 A 표시했고, 얘가 중유전자고, 얘가 중지 유전자야. 여기서 법칙이 두 가지 법칙이 들어갔어요. 두 가지 법칙이 서로 형질이 다른 순종을 교배했어요. 이렇게 교배했어. 이렇게. 그래서 얘는 둥근 순종이고 얘는 중진 순종이야.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이 뭐가 될까? 라지 A, 라지 A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될까? 스몰 A, 스몰 A가 되겠지. 형질이 서로 다른 순종을 교배했어요. 그럼 반드시 잡종이 나와. 그렇지? 반드시 잡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잡종이 누구의 형질을 쫓아나보는 거야. 그랬더니 몽땅 다 둥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라지 A 형질과 스몰 A 형질이 맞짱 떴을 때 누가 이긴 거야? 라지가 이긴 거지. 그치? 이게 뭐야? 우성. 이게 뭐야? 열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 맞짱 뜨면 반드시 우성의 형질만 표현된다. 이게 바로 우열의 법칙이야. 이게 우열의 법칙이야. 그래서 얘는 콩을 100개를 만든 거 1000개를 만든 거네. 무조건 둥콩이 만들어져요. 왜? 이게 중유전자가 뭐야? 우성이기 때문에. 중진거는 갖고는 있지만 표현이 안 돼. 열성이야. 그래서 우성만 표현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라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종류 몇 종류야? 한 종류겠지. 라지밖에 못 남겠지. 이거 내놓나 똑같이 라지 A잖아. 그렇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20A밖에 못 만들겠죠. 그렇죠? 생세포 100개, 1000개 만드는 거네. 무조건 20A밖에 못 만들어내. 이거 갖다 내고 이거 갖다 내고 간에 무조건 20A니까 그럼 얘 유전자는 뭐가 될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돼요. 라지 A, 스몰 A가 되는데 멘델은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2단계까지 몰랐어요. 멘델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마도 얘 거는 전달이 안 되고 얘 거만 100% 전달되어서 얘가 모두 둥콩이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유전자를 눈으로 볼 수 없어. 볼 수 없잖아. 그래서 멘델은 처음에 단순한 생각으로 얘 거는 전달이 안 되고 얘 거만 100% 전달되어서 얘가 모두 똑같이 둥콩이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똑같은 놈과 좌수를 시킬 거야. 그러니까 콩이 100개, 1000개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콩을 같이 교배를 시켰어요. 그럼 만약에 얘의 유전자가 전달되고 얘 것이 전달 안 된다면 두 개 교배한다면 몽땅 다 무슨 콩이 만들어져야 돼? A. 둥근 콩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치? 아, 중유전자 전달 안 되고 둥근전자만 전달됐어. 그럼 얘도 둥근전자니까 만들어진 애들은 뭐야? 몽땅 다 둥근 콩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사회에서 3대 둥근 콩하고 주름진 콩이 만들어졌는데 이 비율이 3대 1의 비율을 만들어졌어요. 그럼 와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따져본 거죠. 그래서 얘가 원래 중유전자 2개 갖고 있고 중유전자 2개 갖고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 내놓고 두 개 중에 하나 내놨어. 그래서 각각의 생세포가 정자 남자가 만났어. 그럼 라지 A, 스몰 A가 됐겠지? 얘도 라지 A, 스몰 A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라지 A, 스몰 A고 얘도 라지 A, 스몰 A인데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 두 종류. 라지 A를 만든 건 스몰 A를 만든 두 종류야. 그렇죠? 얘도 라지 A를 만든 건 스몰 A를 만든 건 두 종류겠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하나씩 내놓고서 정사들이 개체를 만들겠지? 그럼 만날 수 있는 조합이 라지 A 만들 수 있고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를 만들겠지. 그럼 표현을 본다면 얘는 뭐야? 둥글고 주름지콩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둥근과 주름지콩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3대 1이 나온 거야. 자, 여기서 분류의 법칙이 등장해. 분류의 법칙이 어떤 거냐면 3대 1 분류의 법칙이에요? 아니야. 3대 1 분류의 법칙이 아니라 얘네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거 잘 들어. 생세포를 만들 때는 대리 유전자 두 개가 나눠져서 잘라져서 쉬운 말로 분리가 되어서 각각의 생세포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대리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된다. 분리가 되어서 두 개 중에 하나씩만 각각의 생식세포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무슨 법칙이야? 분리의 법칙이야. 만약에
분리가 안 되고 통째로 들어간다면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간 거네 무조건 다 둥근이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것이 통째로 들어가지 않고 분리가 돼서 대주자가 분리가 돼서 두 개 중에 하나씩만 생세포에 담는다. 이것이 무슨 법칙이야? 이것이 분리의 법칙이야. 이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동일의 법칙이야. 동일의 법칙인데, 자, 동일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의 유전 형질을 유전시켰어요. 유전시켜도 서로 간섭한다 안 한다. 서로 간섭 안 한다.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게. Your way, my way. 따로따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분리의 법칙이 지켜지는 거야. 각각이 서로 분리되는 거야. 너는 너대로 분리돼, 나는 나대로 분리될게. 서로 타치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리의 법칙이야. 요게 제일 중요해. 요거를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뒤에부터 이제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자, 한번 보자. 자, 콩이 있고요. 콩의 모양이 있어요. 콩의 모양이 라지 A와 스몰 A가 있다 가자마자 얘는 둥근 콩이고 얘는 준진 콩이야. 그 다음에 콩의 색깔이 있다 진짜. 콩의 색깔이 있고요. 이 콩의 색깔 겹친 유전자가 라지 B와 스몰 B가 있고 라지 B가 노란 색깔이고 스몰 B가 초록색 콩이다 치자.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하고 스몰 A, 스몰 A, 스몰 B, B인 콩을 두 개 교배했어요. 그럼 표현형 한번 볼까? 얘는 어떤 콩이야? 둥글고 저 노란색. 노란 색깔이고 얘는 주름지고 초록 색깔이야. 그러니까 얘는 순종이고 얘도 순종이지. 서로 형질이 다른 순종을 교배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 잡종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떤 게 나올까요? A. 라지 A, 스몰 A, 다 A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가 나와야지. 그렇죠? 얘는 표현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얘도 둥글고 노란색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형질이 서로 다른 순종 교배 때문에 잡종 나오게 되는데 둥근 거하고 준비것이 맞짱 떴어. 누가 이겼어? 둥근이 이겼지. 그 다음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맞짱 떴어. 누가 이겼어? 노란색이 이겼어요. 무슨 법칙이야? 우열의 법칙. 우열의 법칙이야. 네. 그렇죠? 우열의 법칙이 지켜진 거고요. 우열의 법칙이 지켜졌고 이제부터 잘 들어요. 얘를 똑같은 놈하고 좌두를 시켰어. 똑같은 놈이야. 얘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하고 교배한 거야. 얘도 역시 둥글고 노란색이야.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스테프 한번 보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스테프 두 개 중에 하나 초이스하는 거야. 네.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스테프의 종류 몇 종류야? 싸가지. 네 가지야. 네. 네 가지. 봐.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야? 라지 A, 라지 B라는 생스테프를 만들 수 있고요.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B. 네 종류의 생스테프를 만들 수 있지. 몇 종류? 네 종류. 기억해 이거 기억해야 돼. 네 종류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도 뭐야? 라지 A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B 네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교배할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는 랜덤이란 말이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종류가 라지 A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B.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거야. 라지 A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B 네 종류야. 맞죠?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만난 조합을 한번 보자. 얘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B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얘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쭉 만들어줄 거야. 그렇지? 그럼 얘가 이걸 다 채우게 되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표현형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둥글고 노란색 콩하고 또 둥글고 초록색 콩하고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노란색 콩하고 주름지고 초록색. 주름지고 초록색 콩이 만들어질 거야. 그렇지? 맞죠? 맞습니다. 그럼 이해되죠? 자 그러면 둥글고 노란색이 되려면 라지 A가 오고 뒤에 뭐가 더 상관없어. 스몰 A가 오고 라지 A가 오고 무조건 둥근 거야. 그렇지? 그럼 노란색은 뭐가 될까? 라지 B 다음에 라지 B가 오고 스몰 B가 오고 만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노란색이 돼요. 그렇지? 얘는 어떻게 될까? 라지 A 다음에 뭐가 더 상관없고 B 유전자 뭐가 돼? 스몰 B가 와야 돼. 그래야지 초록색이 되는 거지. 그렇죠? 얘는 스몰 A가 되는 거고 라지 B가 나오고 여기 상관없어요. 그렇죠? 라지 B가 오고 스몰 B가 오고 만에 I가 T가 와요. 얘는 스몰 A, 스몰 B가 돼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개수 세워보면 이게 뭐야? 9대 3대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율이 몇 대면 12대 4, 3대 1.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율도 12대 4, 3대 1이야. 그러니까 색깔은 색깔대로 3대 1. 모양은 모양대로 3대 1 시켜지는 거지. 너는 너대로 분리가 돼. 나는 나대로 분리가 돼. 서로 간섭하지 않아.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야. 밴드로 법칙. 아, 독립 독립법칙. 법칙.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베이스로 이제 더 개념을 넣고 가요. 자, 성립이 안 될 때. 그렇지. 성립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자, 보자. 성립이 안 돼. 예, 이거 성립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돼. 무조건 지켜지는 게 아니야. 어떤 조건이 맞아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야. 자, 그거 전에 맨델의 유전 법칙에서 맨델의 유전 법칙에 예외가 있어요. 맨델의 유전 법칙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하나 있어. 바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중간 유전. 중간 유전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중간 유전인데 이 중간 유전을 다른 말로 불완전 우성이라고 해요. 불완전 우성이라고 그러고 이거의 대표 이유가 분꽃의 색깔 유전이 있어요. 분꽃이 있는데 이 분꽃의 색깔 유전자가 라지 R과 스몰 R이 있고 라지 R은 붉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스몰 R은 흰색 꽃이에요. 그래서 라지 R과 라지 R, 스몰 R과 스몰 R을 교했어요. 자, 표현을 본다면 라지 R, 라지 R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야. 그렇죠? 스몰 R, 스몰 R은 흰 색깔이야. 이 두 개 교배했어. 그럼 잡종 만들어지겠지. 라지 R, 스몰 R이야. 근데 얘가 만약 무성이라면 얘가 붉은색이 되겠지. 얘가 무성이라면 흰색이 되겠지. 근데 붉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중간에 분홍색. 핑크가 나옵니다. 핑크가. 그러면 라지알이 무성이야? 아니요. 스몰알이 무성이야? 아니요. 둘 다 무성이 아니야. 뭐야? 불완전 무성이야. 그래서 중간 색깔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간 유전은 맨델 유전 법칙 중에서 뭐가 안 지켜지는 거야? 우열. 동일의 동일의 법칙. 법칙. 우열의 법칙이 안 지켜지는 거지. 아. 우열의 법칙. 우열의 법칙은 뭐냐면 우성의 형질 하나만 표현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중간 색깔이 나타났어요. 우열의 법칙이 안 지켜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은 놈하고 좌완성 시켰어요. 똑같은 놈하고 얘를 라지알 스몰하고 교배했어.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뭐가 있을까? 라지알 또는 스몰알. 얘는 라지알 스몰알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합 봐봐. 라지알 그치. 라지알 스몰알 또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이야. 그럼 얘는 빨간 색깔 핑크 화이트가 되겠지. 그럼 비율이 몇 대면 나와? 1대 2대 1이 나와요. 근데 이걸 보고서 애들이 선생님 분리의 법칙도 안 지켜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죽습니다. 분리의 법칙 지켜졌어요. 분리의 법칙은 3대2 분리의 법칙이 아니라 얘가 생세포를 만들 때 대립자 두 개가 뭐야? 각각 분리돼서 생세포로 전달되는 거.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네. 얘 분리됐잖아. 또 분리의 법칙 지켜졌습니다. 독립이 안 지켜졌으면 아니요. 그쪽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무의 법칙이 안 지켜진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동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동우성. 둘 다 무성이에요. 둘 다 우성이야.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사람의 혈액형이 있어요. ABOC 혈액형. ABOC 혈액형이 있는데 이 ABOC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 인자가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어. A, B, O 세 가지야. 이거 중에서 우리 몇 개씩 갖는 거야? 두 개씩 갖는 거야. 근데 A와 B는 둘 다 우성이야. O형만 열성이야. 그래서 만약에 혈액형이 A형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유전자가 AA이거나 AO가 되겠지. 네. 그렇지? 맞죠? 그 다음에 B형이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BB이거나 BO 이렇게 갖고 있으면 무조건 혈액형 B형이 되는 거야. 그럼 O형의 혈액형 가진 사람은 어떤 형태를 가질까? 유전자. 오. OO가 돼야 되겠지. 근데 AB형을 가진 사람,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AB. 유전자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는데 A도 나타나고 B도 나타나는 거야. 둘 다 나타나는 거야. A도 표현되고 B도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공동 우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둘 다가 나타나는 공동 우성은 무슨 법칙이 유배되는 거야? 우열의 법칙에 유배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 우성은 이런 거야. 어떤 남자가 있는데 남자의 눈이 이렇게 탁 치켜져 올라갔어. 이게 되게 막그 핸디캡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축 처진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때 아이가 어떤 애가 나왔어? 정상 눈을 갖고 태어났어.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불안전 무성. 저의 불안전. 이게 중간전이야. 예? 중간전이야. 자, 근데 눈이 쭉 올라간 남자하고 눈이 축 처진 여자 결혼했어. 근데 아이가 나왔는데
만약에 공동성이라면 어떻게 될까?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와, 이게 바로 최악이다. 이게 바로 공동성이야. 그렇죠? 공동성.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검은색 눈동자와 그다음에 물론 흰색 눈동자 없어요. 오드아이. 자, 저 흰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태어났어. 만약에 불안정 우성이 어떻게 될까? 회색 눈동자 가진 사람이 태어날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공동성이라면 어떻게 될까? 오드 아이가 되고. 검은 눈동자, 흰색 눈동자 되는 거야. 간지. 그렇죠? 간지야. 그게 멋있을 것 자, 같은데. 그리고 이게 무서울 것 같은데. 오케이, 멋있을 것 이해했지? 자, 그다음에 계속 갑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 잘 들어야 돼. 근데 이제부터 설명할 때 이거 동네 법칙 이해 못했죠? 그럼 이거 좀 힘들어집니다. 잘 들어요. 자, 먼저 염색체 설이라고 하고 있어요. 염색체 설. 염색체 설인데, 자, 염색체 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멘델은 어떤 형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이 뭐야? 유전인자라고 했어요. 근데 유전인자가 뭔지 몰랐어. 멘델 역사를 딱 잡으면, 야, 멘델, 네가 말하는 유전자가 뭐야? 난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거지.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거야. 근데 후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 이 멘델 정리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몸에는 뭔가 형질을 표현한 정보가 쌍으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생세포를 만들 때는 두 개 중에서 하나씩만 초이스돼서 생세포로 들어가요. 라고 말했는데 염색체가 이렇게 세포를 할 때 염색체 쫙 보니까 멘델이 이야기했던 유전인자의 움직임과 염색체 움직임이 어때요? 똑같아요. 감수명 과정에서 보면 상동염색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정자나 남자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염색체 위에 있을 것이다.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색체 위에 어디가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게 뭔지 몰라. DNA인지 다르신지 몰라. 아무튼 염색체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라지 A 스몰 A를 갖고 있는 콩이 있다면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지. 근데 이거에 이어서 유전자 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제한이 됩니다. 유전자 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제한되는데 유전자 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인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해.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 마저 틀려. 틀리지. 왜? 지금 대립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단 말이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야, 너 잘못 그린 거야. 대립 유전자는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가 상동 염색체면 여기에 콩의 모양 결정 유전자 라지 A가 있으면 반대쪽에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그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릴 수 있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렇게 그린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유전자설이야. 그럼 유전자설이 제한되면서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동리법칙이 있는데, 자 이게 다 동리법칙 다시 쭉 할 거야. 그러면 하나의 염색체상에 하나의 유전자만 있어요? 아니야. 하나의 염색체상에 수없이 많은, 물론 수없이 많지 않습니다만 수천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콩의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콩의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상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여기에 이제 모양이 있다면 색깔이 여기 같은 염색체상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색깔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스몰 A가 있고 여기 스몰 B가 있을 수도 있겠지. 멘델이 이거를 제안했을 때는 염색체의 존재를 알아서 몰랐단 말이야. 근데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상에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돼 있을 경우도 멘델은 염색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얘를 유전자로 표현한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상에 있을 때 이걸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관되어 있다는 거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염색체 갈라질 때 이렇게 갈라진 경우는 없지.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라지 A와 라지 B는 어떨까?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얘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잘라진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 복대됐으니까 여기가 라지 A고 여기가 라지 B야. 그렇지? 여기 스몰 A고 여기 스몰 B란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생식세포를 만든다. 진짜 잘 봐봐.
생색을 만들면 자 1분열 때 붙어서 입감 대시 만들어. 그 다음에 1분열 때 갈라져. 2분열 때 어떻게 될까? 다시 갈라져. 여기서 붙여가. 그래서 생세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얘의 유전자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라지 AB죠? 라지 AB. 이쪽은 뭘까? 이쪽도 라지 AB다. 이쪽은 뭐가 될까? 스몰 A, 스몰 B가 될 거고 이쪽에 스몰 A, 스몰 B가 되겠지? 자, 봐봐. 똑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데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가 뭐 4개 만들어요. 4개 만드는데 만드는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밖에 없지. 아까 분명히 얘가 생세포를 만들 때 몇 종류 만들었어? 4종류 만들었지. 여기 2종밖에 못 만들었지. 아, 그러면 멘델이 9대 3대 3대를 만들 때 이 두 가지 유전자는 서로 연관이 돼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지. 그렇죠? 연관이 돼 있으면 저게 안 나와. 맞죠? 그래서 그럼 이거 만약에 교배했다 진짜 이걸 똑같은 놈하고 교배했어요. 그 똑같은 놈하고 자아수를 시켰어. 똑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성비하고 교배했다 치자. 그럼 한번 그려보자.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되고 이쪽에 라지 A, B가 되고 여기 스몰 A, 스몰 B가 되겠지. 그럼 이쪽에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가 되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스몰 B가 돼. 그럼 이걸 보면 둥글고 노란색하고 초록색밖에 안 나요. 저기 뭐죠? 주름지구 초록색밖에 안 나와요. 이게 몇 대 몇은 나와? 3대 1대1. 3대 1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연관돼 있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표현형이 어떻다? 매우 단순하다.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이 되려면 단 서로 연관돼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우성, 열성 비 연관돼 있을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상인 연관됐다. 상인 연관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관돼 있으면 안 된다. 상인 연관돼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누군가 또 시비 들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우성, 열성이 아니라 크로스돼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크로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자, 연관이 돼 있어.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우성, 열성이 크로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지 A가 오고 여기 스몰 B가 온 거야. 이렇게. 여기 스몰 A가 오고 여기 뭐가 온 거야? 라지 B가 온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라지 A, 여기 스몰 B, 여기 스몰 A, 라지 B가 되겠지. 이런 연관을 뭐라고 하냐면 우성, 열성, 우성이 크로스 되는 것을 우리는 상반 연관이라고 해요. 상반 연관. 그럼 얘가 생세포를 막 만들어볼까? 하나, 둘, 셋, 4개 만들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유전자 볼까? 라지 A, 스몰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4개 만들지만 종류 몇 종류? 네, 두 종류. 2종류. 느낌 세야죠. 절대 9대 3대 나와. 안 안 나와요. 그치?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놈하고 자수시켜보자. 똑같은 놈하고 교배시켜봤어.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거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고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가 만들어요. 그럼 만들 수 있는 조합을 보면 라지 A, 스몰 B, B가 되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A, 라지 B, B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야? 둥글고 초록색 아니죠? 아니 노란색 아니에요? B, 스몰 B죠. 아. 그럼 얘는 뭘까? 둥글고 노란색. 얘는 주름지고 그리고 노란색 띠 2대 1대 2대 1이 되겠죠. 그러면 둥근 것과 주는 것의 비율이 몇 대면? 3대 1.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율이 몇 대? 3대 1이야. 그렇지만 9대 3대 3대 나오거나 안 안 나와. 나와. 그러면 뭐야? 얘 상반 연관돼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일단 연관돼 있으면 만들어지는 생세포의 종류가 어때? 매우 적어. 맞습니다. 그렇지? 매우 적어. 그래서 독립법칙이 지켜지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유전자가 서로 독립돼서 존재해야 돼요. 그럼 독립이 어떤 거냐면 자, 독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 독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독립 유전이야. 자, 독립되는 건 뭐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면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별개의 염색체를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요. 쭉쭉쭉 지나서 여기 별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라지 A가 있고 여기 스몰 A가 있고
여기 라지 B가 있고 여기 스몰 B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유전자로 적으면 똑같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적을 수 있는데 별개 염색체는 여기는 색깔, 여기는 모양, 여기 모양, 여기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생세포를 만든다면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초이스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개를 만드는데 이렇게 네 개를 만드는데 이쪽에서 라지 A 갖고 오고 이쪽에서 뭐야? 라지 B 갖고 오고 이쪽에서 라지 A 갖고 오고 이쪽에서 스몰 B 갖고 오고 이쪽에서 스몰 A 갖고 오고 이쪽에서 라지 B 갖고 오고 이쪽에 스몰 A, 스몰 B 그래서 라지 A,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B 그래서 네 종의 생세포를 만드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자화수 똑같은 거 교배시키면 뭐가 나와? 9대 3대 3대 2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동네 법칙이 지어지려면 서로 연관돼 있으면 주었다 깨라도 안 되고 각각 서로 독립돼 있을 때 그 두 개의 분야가 서로 독립돼 있을 때만 동네 법칙이 지어지는 거예요. 연관돼 있을 때는 안 돼요. 그렇죠? 연관돼 있을 때는 만들어지는 생세포의 종류가 어때? 매우 적어요. 그럼 이해돼요? 근데 유전자를 따르면 라지 A랑 스몰 A가 이렇게 별이 안 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거? 네. 그치 그거죠? 아니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아주 이제 동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동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 필기 매우 좋아요. 근데 필기보다 설명이 우선돼요. 그래서 필기를 럽하게 써요. 막 휘둘려서 너만 알아볼 수 있게. 그다음 설명이 집중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노트는 깨끗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하다가 설명을 놓지 못해요. 샤됐나? 이게 노력이 반감돼요. 쌤 혹시 제가 못 알아보겠으면 어떡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설명에 집중하고 필기는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오셔야 됩니다. 빠르게 쭉쭉쭉 써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노트를 정리하더라도 설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어서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10분 남았죠? 네. 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에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저희 10분에 시작했잖아요 수업. 네. 그럼 40분에서 끝난 거예요. 한 검정기발 설명 못하는 거야? 해주세요 그냥. 쌤 성우는 어차피 자니까 그냥 네, 메모리 해주시면 주시고 안 되나요? 저희끼리만 하시죠. 무슨 소리야? 자, 그러면 저기 시간 딱 5분만 더 씁시다. 네. 5분만. 네 좋아요. 자, 검정교배 한번 보자. 검정교배. 자, 검정교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열성 순종화 교배하는 거야. 열성 순종화 교배에서 그 배우자의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거야.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것을 바로 검정교배라고 해요. 먼저 단순한 원리부터 보자. 여기 둥콩이 있어요. 근데 얘가 라지인지 라지 스몰 A인지 궁금해. 그래서 열성 순종화 교배하는 거야. 스몰 A라는 교배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만들어진 몽땅 다 둥콩이 만들어졌다 진짜. 그럼 얘 유전자가 뭘까요? AA. 다 A죠, 다 A죠. 그러니까 AA. 랄지.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A. 근데 만약에 얘를 열성 순종 교배했더니 절반은 둥콩이고 절반은 준지콩이야. AA. 다 A죠.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중학교 개념이야. 근데 이 검정 교배에 숨겨진 속뜻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검정 교배에 숨겨진 속뜻은 이 열성 순종은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표현하지 않는다. 표현하지 못해요. 표현하지 못하고 얘가 만든 생식 세포만 표현이 가능해요. 자 보자. 만약에 얘가 라지 A라 치자.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뭐야? 라지 A밖에 못 만들지. 얘가 만들 수 있는 거야? 스몰 A야.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라지 A 스몰 A죠. 그러면 이 태어난 자손의 표현형 뭐야? 둥글지. 네. 배우자 생세포의 유전자과 일치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라지 A 스몰 A라고 가정하자 얘가.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A 또는 A. 그러니까 라지 A 또는 스몰 A. 그렇죠. 라지 A 스몰 A가 되겠죠. 그렇죠? 두 종류란 말이야. 그렇죠? 종류인데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스몰 A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거죠? 얘하고 만나면 스몰 A가 되는데 얘는 둥근모이고 얘는 뭐가 돼? 중주모인데 자 이거 봐. 얘가 태어나는 자손의 표현형이 요 만든 생세포의 유전자형은 어때? 똑같지? 네. 태어난 자손의 표현형이 자손의 유전자는 어때? 맞습니다. 똑같이. 그치? 네.
같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콩을 스몰 A, 스몰 A, 스몰 B랑 교배했어요. 네. 그랬더니 둥글고 노란색 콩하고 주름지고 초록색 콩이 1대1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 어떤 놈이야? 9대 3대 뭘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종류가 몇 종류란 얘기야? 두 종류? 두 종류란 얘기야. 그리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가 바로 태어나는 자손의 표현형이 얘의 생세포의 유전자인 거야.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가 둥글고 노란색깔이잖아. 그 지금 뭐야? 라지 AB하고 전주 초록색깔이잖아. 그럼 뭐야? 스몰 A, 스몰 B밖에 못 만든다. 두 종류밖에 못 만든다. 그래서 이 태어나는 자손의 표현형이 이 배우자의 생세포의 유전자가 100%지. 그럼 얘가 라지 AB, 스몰 AB밖에 못 만든대.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대립 유전자? 얘는 어떻게 됐길래 이거 두 개가 누가 저렇게 못 만들까? 서로 같은 위치에 우열의 있어요. 법칙이 성립을 해서. 동규야. 왜 그럴까? 왜 두 가지 저렇게 못 만드는 거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관이 돼 있어. 그렇죠. 이렇게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해서 연관된 거죠. 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스몰 A, 스몰 B가 되고 여기 라지 A, 라지 B가 되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종류 just 2 라지 AB와 스몰 A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 그림 어떻게 됐을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검정교배에서 만들어지는 자손의 표현형은 배우자 생세포의 유전자형과 일치.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됐다. 원래 성우는 눈이 저렇게 작은 거야? 좀 좋은 거야? 원래 작은 눈이 작은 거죠? 좀더 작아진 것 같아요. 눈 뜬 거야? 눈 가는 거야? 뜬 거예요. 아, 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다음 몇 가지 하도록 할게요. 우이.